네, 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피터 린치의 이기는 투자의 3구절 갖고 왔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피터 린치는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뛰어난 펀드 매니저이면서도 또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앞두고 은퇴를 돌연 선언해 버려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얘기하시는 바닥에서 어떤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내용을 나눠볼까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최근 2000년대도 아니고 1990년도까지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종목들을 발굴하는 방법들,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중점적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대와 이런 것들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유념 있게 들어보신다면 여러분들 지금 현 시대에 새로운 종목들, 바닥에서 돌아나가는 종목들을 선별하시는데, 골라내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갖고 왔습니다. 책 내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온하고 즐거운 곳 주변을 파헤치는 것은 안락한 의자에 앉아 수색 작업을 하는 것만큼이나 보람없는 일로 판명날 가능성이 높다. 수익성 높은 종목을 고르려면 다른 투자자, 특히 펀드 매니저들이 다루기를 두려워하는 곳,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투자하기 꺼려하는 분야를 파고들어야 한다. 1991년 말이 다가올 때 사람들이 투자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주택과 부동산 관련 분야였다. 부동산은 2년 이상 전국적으로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 악명 높았던 상업부동산 시장의 몰락이 주거용 부동산 시장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고 그 결과 주택 가격이 너무나 빠르게 하락해서 집을 팔려던 사람들이 매도를 포기할 지경이었다. 내가 살던 마블헤드 지역에서도 집값 하락으로 인한 시름을 목격할 수 있었다.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팔집이라는 표지가 이 집 저 집 너무 많이 붙어 있어 팔집이란 표지가 매사추세츠주에서 유행하는 새로운 꽃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팔집이라는 표지는 집주인들이 적당한 가격을 제시하는 매수자를 기다리느라 지쳐 결국엔 사라지고 말았다. 집주인들은 2, 3년 전보다 3, 40%싼 가격에 집을 사겠다는 사람밖에 없다며 불평했다. 부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서는 부동산 붐이 거품으로 꺼져버렸다는 증거를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었다. 값비싼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엔 신문의 편집장이나 TV 논평가, 월스트리트 펀드 매니저도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몰락이 신문 일면이나 TV 저녁 시간에 단골 주제로 등장하는 것이 당연했다. 문제는 기사 제목에 상업용이란 단어가 빠지고 부동산만 표기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 전체가 곧 가치없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인상을 갖게 됐다는 점이다. 어느 날 신문 뒷면에 실린 토막 기사가 내 눈길을 끌었다. 기사는 전미부동산 중개인 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였는데 중간 규모의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에 따르면 중간 규모의 주택 가격은 협회가 1968년 주택 가격 동향을 발표하기 시작한 이래 오름세를 유지해 왔으며 이런 추세는 최근에도 계속돼 가격이 1989년과 1990년에 이어 1991년에도 올랐다는 내용이었다. 이 소식은 시장에서 가장 투자하기 두려운 분야에 도전해 보려는 투자자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가 되는 아주 좋은 정보였다. 사람들의 큰 관심을 끌진 못했지만 또 다른 유용한 정보는 전미주택건설협회의 주택구입 능력지수와 전체 채무불이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나는 지난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실에는 널리 알려진 소란스러운 소식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됐다. 여러 번 거듭해서 성공을 거둔 투자 비법 중 하나는 어떤 산업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대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산업에서 가장 선도적인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이다. 이 비법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을 만큼 쉬운 것이 아니다. 1984년에 사람들은 석유 및 가스 산업이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석유 및 가스 산업은 그 뒤로도 계속 악화됐다. 널리 알려지지 않은 조용한 사실을 통해 산업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침체 일로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1990년과 1991년에 중간 규모의 주택 가격이 올랐다는 소식은 거의 알려지지 않아서 내가 이 사실을 밸런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소개하자 아무도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게다가 금리가 인하되면서 사람들의 주택 구입 능력은 최근 10년 이래 가장 높아졌다. 주택 구입 능력 지수는 매우 호의적이어서 침체가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면 주택시장은 개선될 수밖에 없어 보였다. 그러나 조용한 사실이 긍정적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반면 영향력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주식시장의 붕괴를 걱정하고 있었다. 또 주택건설과 주택금융과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기업의 주가는 이런 비관적인 전망으로 인해 침체돼 있었다. 1991년 10월에 나는 유명한 건축회사로 때때로 마젤란 펀드에 편입시켜 내 기록장에서도 종종 등장했던 톨 브라더스를 찾아봤다. 톨 브라더스의 주가는 12.625달러에서 2.375달러로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다. 톨 브라더스를 판 사람 중에는 값비싼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았으리라. 나는 톨 브라더스를 좀 더 조사해보기로 했다. 내가 기억하기로 톨 브라더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자금력을 가진 탄탄한 회사였기 때문에 몇 년 전에 나에게 톨 브라더스를 추천했던 뛰어난 펀드 매니저 켄 히브너는 톨 브라더스가 매우 멋진 기업이라고 칭찬했다. 피델리티의 동료인 앨런 라이퍼 역시 엘리베이터 안에서 톨 브라더스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다. 톨 브라더스는 엄격한 의미에서 주택 건설 회사이지 부동산 개발 업체가 아니었다. 따라서 톨 브라더스는 자체 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다. 자금력이 부족한 경쟁 업체들이 파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톨 브라더스는 경기 침체가 끝난 후에 건설 시장의 점유율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톨 브라더스의 주가가 5배나 하락했을까? 나는 톨 브라더스의 주가 하락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 최근 보고서를 찾아 읽었다. 톨 브라더스의 부채는 2,800만 달러 줄었고 현금 보유액은 2,200만 달러 늘었다. 결과적으로 재정 상태는 부동산 경기 침체 동안 오히려 개선됐다. 수주액도 마찬가지였다. 톨 브라더스는 향후 2년간의 신규 주택 건설 주문을 확보해 놓은 상태였다. 톨 브라더스는 몇몇 신규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해 놓아 경기가 회복될 때 수혜를 입기 좋은 상태였다. 톨 브라더스로서는 사상 최고이익을 경신하기 위해 건설 경기가 엄청나게 좋을 필요도 없었다. 경쟁사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는 거의 없고 2년간 매출을 올려줄 주문을 확보해 놓았으면서도 주가는 1991년 고점에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기업을 발견했을 때 내가 얼마나 흥분했을지 상상해보라. 나는 다음해 1월에 열릴 밸런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추천할 생각으로 그해 10월에 톨 브라더스를 밸런스 추천 종목 리스트 가장 위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그때부터 다음해 1월까지 톨 브라더스의 주가는 8달러로 4배나 폭등했다. 라운드 테이블이 열렸을 때 톨 브라더스의 주가는 다시 12달러를 회복한 상태였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조언은 신속하게 행동하라는 것이다. 특히 연말 변동성이 심한 주식시장에서는 더욱 최근엔 저가 매수자들이 주식시장에서 가치에 비해서 싸게 거래되는 주식을 찾아내는데 별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저가 매수자들이 매수를 완료하면 그 주식은 더 이상 저평가주가 아니게 되는 것이다. 가을에 절세 목적으로 대규모 주식 매도로 주가가 급락, 저평가되었던 주식이 2개월 후인 다음해 1월 밸런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추천하라고 보면 이미 급등해버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전자제품 체인점인 굿가이즈는 내가 밸런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추천한 1991년 1월 14일부터 이 내용을 담은 밸런스가 일반인에게 판매되는 1월 20일 사이에 주가가 급상승했다. 상황이 이처럼 난처해지자 밸런스 편집자들과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했고 결국
추천 목록에서 국가해지를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1991년 가을에 톨 브라더스를 발견한 투자자는 분명 나뿐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다만 밸런스에서 톨 브라더스를 추천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톨 브라더스를 발견하고 유레카를 외쳤다는 것이 실망스러울 뿐이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침체된 1990년도 초반에 미국 시장에서 침체된 주택 경기, 이게 상업용 주택이죠. 그래서 많은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주택에 관련된 톨 브라더스라는 종목을 발견을 하고 그 발견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회사 재무 내용을 살펴봤더니 오히려 주택 침체 기간에서 재무 상태가 더 좋아지는 상황을 발견하고 이 회사는 굳이 건설 경기가 화랑이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개선될 만한 내부적인 요인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라운드 테이블에서 추천하려고 했는데 벌써 급등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주가는 벌써 상승세를 그려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피터 린치가 얘기하는 게 발견했다면 신속하게 행동하라. 나만 발견한 게 아니고 저가 매수를 노리는 좋은 회사를 저가에 저평가된 주식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행동해야지 그 수익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좋은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저가 매수자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치보다 싸게 거래되고 있는 것들을 저가에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종목을 발굴하는데 오래 시간이 걸리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다 매수를 해버리면 더 이상 저평가된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주식을 발견했다면 신속하게 행동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좀 비관적으로 생각할 때 신문에서 주된 메인 기사를 보는 게 아니고 거기 나와 있는 행간에 나와 있는 중요한 사실적 자료를 보면서 투자를 또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어떤 힌트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책이 있으신 분들은 또 책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좋은 힌트들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